네, CCNA 강사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모듈 2, Basic Switch and End Device Configuration에 대한 내용으로, 물론 모듈 타이틀은 Configuration이라는 말이 나와는 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모듈 2 이후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장의 앞쪽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들은 여기서 이 모듈 2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티칭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이 장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스코 iOS Access 내비게이션에서부터 그 다음에 IP 어드레싱 컨피그레이션과 연결성 확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iOS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 섹션에 나와 있죠. iOS Access. iOS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컨셉추얼 다이어그램이죠.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컴퓨팅 디바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인가를 위해서 사용자는 보통 컴퓨터상의 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죠. 저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쉘이라는 것이 바로 시스코 디바이스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LI가 되겠습니다. 이 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실제로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GUI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개념적인 소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패킷 트레이서에서의 GUI라는 거는 예를 들어 디바이스를 하나 누를 때 나오는 이러한 화면이 바로 패킷 트레이서 GUI가 되겠습니다. 노트북도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아주 간단한 컨피그레이션은 GUI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코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조금 너무 일반적인 컴퓨팅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스코를 포함해서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박스채로 오게 되고 박스에서 이제 꺼내게 되면은 바로 콘솔 포트라는 거를 또는 콘솔 케이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는 달리 조금 더 콘솔 방법과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콘솔은 다시 말하면 박스에서 바로 꺼낸 장비를 제일 처음 컨피그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편의성이나 보안성이 지원이 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시큐어 쉘이 되겠고, 물론 시큐어 쉘이나 텔넷 같은 거는 해당 장치에 통신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방법들이 되겠죠.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 데모 삼아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게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장비를 처음에 샀다, 라우터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라우터가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게 되고 지금 제가 꺼낸 거는 일반 아주 소형 소호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1941 모델의 라우터입니다. 이걸 꺼내서 박스에 꺼냈고 보통 데스크탑으로 연결도 가능하지만 보통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데스크탑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노트북에 컨솔 케이블도 지금 화면이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보시는
이 케이블은 RS232 포트하고 RJ45 잭이 있는 이런 건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나온 디바이스들은 USB 케이블로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요 커넥션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요 콘솔 케이블, 하늘색 모양으로 된 콘솔 케이블이 아까 제가 RS232C 케이블 포트하고 1941 라우터의 콘솔 포트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라우터가 이거를 조금 줌인 해보시면은 이 포트 중에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콘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패널에 이 포트에다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투명색으로 이게 RJ45 잭입니다. 이거를 꼽은 거고 반대편 이 포트는 노트북에 꼽은 건데 사실 노트북도 USB나 또 다른 걸로 연결을 하지 이건 RS232 포트고 이제 시리얼 포트거든요. 이 시리얼 컴포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물론 아직도 있지만 요즘에는 잘 안 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댑터를 따로 꼽아가지고 USB에다가 연결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 포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SSH나 텔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통신 기능을 장치에 설정을 하고 나서 연결을 하는 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모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가능하면 일단 초기 설정을 마친 다음에는 대부분 SSH나 Secure CRT라는 것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통신을 콘솔 통신을 하는 거죠. 텔넷은 거의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죠? 텔넷은 주고받는 정보가 플레인 텍스트, 평문으로 다 중간에서 낚아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큐어 쉘을 이용을 해야 한다. iOS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장치의 여러 가지 콘솔 모드들에 대한 CLI 모드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아주 모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는 또 시스코 커리큘럼의 페이지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2.2.3 페이지에 있는 그 모드인데요. 이게 몇 분 정도가 2분 정도인데 같이 한번 examine the Cisco iOS command note. I'll click on PC1, click on the terminal emulation program, click OK, and you can 지금 제가 아까 패킷 트레이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장치에 콘솔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터미널 에뮬레이션, 즉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보면 랩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설정을 이용을 해서 OK를 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라우터 2라는 장치의 CLI 모드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모드에 들어가서 모드들 간에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 이 비디오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see that I'm presented with a console command line interface. This is the Cisco iOS. I'll press enter on my keyboard to get started. Notice the 지금 처음에 엔터를 치자마자 이 엔터를 치기 전에 이미 화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장치의 iOS가 이제 인터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스코의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OS를 칭하는 말이죠. iOS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상단에 보시면 옵션스라는 게 있고 프레퍼런스라는 서브 메뉴가 있어요. 옵션스의 프레퍼런스 쪽에 가시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고요. 폰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사이즈를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LI의 폰트를 이렇게 토폴로지까지 키우지는 않겠습니다. 좀 키워보면은 아까보다 좀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의 옵션스, 프레퍼런스라는 걸 이용해서 폰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혹시 화면에 폰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터미널로 가서 아까 본 화면 그대로인데요. 여기 스크롤 업을 좀 해보면 지금 시스코 1941이라는 라우터다, K9 모델이다,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산호세, 캘리포니아 웨스트 타스만 드라이브에 회사 주소도 나오고요. 요 C1900 유니버설 K9M, 그 다음에 버전 15.14, 이게 이제 iOS 버전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iOS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비디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첫 번째 모드로 지금 이 비디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User Exec 모드, Execution이죠. EXEC. 지금 요 내용입니다. User EXEC라고 있는 User Execution 모드에서는 라우터면 라우터의 부등호 표시, 스위치면 스위치의 부등호 표시가 디폴트 표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어떤 모드에 있다? User? 우리말로 사용자 실행 모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모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너레이션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ndicates that I'm in user exec mode. User exec mode has very little privileges with access to only a limited number of commands. 지금 이 사용자 실행 모드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가 표시가 되고 매우 제한된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너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 하나로 enable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지금 enable을 하자마자 프롬프트가 바뀌었죠. 이거를 privileged exec mode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privileged exec mode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enable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enable을 입력해서 특권 실행 모드로 진입한 건데 라우터나 스위치의 이름은 그대로이되 프롬프트가 파운드 표시로 우물정자 표시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한 게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라인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vileged exec mode offers a higher privilege level for the user and more commands are available. 약간 특권 실행 모드에서는 사용자 실행 모드와는 달리 더 많은 여러 가지 execution 커맨드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If I would like to go to a higher level, I can go into global configuration mode. 좀 더 higher 레벨로 들어가기 위해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Short. I can reach global config mode by typing in configure terminal. 이미 장치 설정에 대한 명령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이 되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enable이나 configure 터미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설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운다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커맨드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터미널 상에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어도 configure, 한칸 띄고 터미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맨드들은, 모든 커맨드들은 약간씩 축약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Pressing enter. And now you can see the global configuration prompt. 자, config 터미널을 입력을 했더니 프롬프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름은 그대로인데 스위치라는 장치 이름 뒤에 괄호 열고 config, 가로 닫고 우물정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where most configurations of a switch or router take place. There are also sub-configuration modes, like interface configuration mode. 이후로는 지금 이 비디오에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는 물론 여기서 데모로 보여주고 있는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외에도 많은 다양한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정, 라인 설정, 라우팅 설정, 이런 보안 설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모아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모드를 스페시픽 컨피그레이션 모드,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세부 설정 모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If I type interface VLAN1 and press enter, I'm presented with a prompt. 지금 설정하는 장치가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VLAN 인터페이스라는 또 가상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가상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2계층 장치인 스위치가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모는 VLAN1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들어가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indicates I am now in interface configuration mode. Many commands will only work from within certain modes. A common mistake made by users.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떤 장치든 특정 모드, 어떤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령어 또는 실행어를, 커맨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 커맨드가 입력될 수 있는 모드에 맞게 찾아가서 해야 된다라는, 즉 많은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명령어를 해당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에서 입력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ew to working with the Cisco iOS is trying to use commands from within the wrong mode. If you are sure that you are typing a command correctly, but you are continually getting an error message, always check your prompt to make sure you are in the right mode. 자막을 읽어보셨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나마 지금 간단하게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커맨드 모드, iOS 내비게이션 이 토픽에서 모드들을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드들에 대한 정의를 보는 비디오를 제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저희 이 CCNA 과정을 시작하는 모든 실습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패킷 트레이스에서 방금 비디오에서 데모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본다면,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은 스위치가 아니라 라우터이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라우터로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접속했을 때 모드인데, 원래는 enable 이렇게 쳐서 들어갔는데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습관상 이 커맨드를 다 안 치고 그냥 이 정도만 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프롬프트에서든 그 프롬프트 또는 그 모드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려면
이 가정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헬프 커맨드를 이용을 합니다. 이 굉장히 유용한 헬프 커맨드는 별게 아니라 이 프롬프트에서 물음표를 타이핑하는 거예요. 제가 물음표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음표가 보이시죠? 물음표만 입력을 했을 때 어떠한 커맨드들이 지금 이 유저 exec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는데 한번 오후에 시간 내시는 대로 각 모드별로 어떠한 커맨드들이 있는지 한번 쭉 이해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헬프 커맨드인 물음표를 입력하고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enable이라는 것만 과정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turn on privileged command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비디오에서 봤던 특권 실행 모드를 turn on 하는 거예요. 그런데 enable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en만 쳐도 이렇게 프롬프트가 바뀌죠. ENA만 쳐도 프롬프트가 바뀌고, 네. 다시 말하면 이 라우터의 iOS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프리픽스, 적도라 그러나요? 프리픽스가 분명히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커맨드를 풀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nable을 이런 식으로 매번 다 치지 않고 en만 치거나, 근데 e만 치면 어떻겠습니까? 위에 보시면 e로 시작하는 커맨드가 enable도 있지만 exit도 있지 않습니까? e를 치면은 ambiguous 커맨드라고 이제 나와요. 두 개 이상의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내가 실행할 수 없다라고 워닝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를 주는 거죠. EM.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적도가, 프리픽스가 유일무이한 경우까지 입력을 하고 나서 풀 커맨드를 치고 싶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A, B, L, E 이렇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치고, 키보드에 탭 키를 치면, 제가 지금 탭 키를 쳤어요. 제 키보드에. 탭 키를 치면은 그 커맨드의 나머지 부분을 다 뿌려줍니다. CLI에서. 유용한, 숏 키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권 실행 모드에 갔고요. 아까 화면에, 비디오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이전 모드로 돌아가려면, EXIT 이렇게 하면은 이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모드 간을. 그 다음에 config 터미널도 저는 이런 식으로 CONFT까지만 씁니다. 이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와 동일하죠. CONF로 시작하는 커맨드가 C로 시작하는 커맨드는 이와 같이 많아요. 특권 실행 모드에서. C5로 시작하는 커맨드도 많고 CON으로 시작하는 커맨드도 2개 이상 있죠. CONF까지 쳐보면은 CONF를 프리픽스로 갖고 있는 커맨드는 config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CONF까지만 친 거고, T 이후에는, 헬프 커맨드를 여러분이 2개 이상의 서브 커맨드를 입력해야, 예를 들어서 configu까지는 아는데 뒤에는 뭘 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물론 이건 쉬운 커맨드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겠지만은, 나중에 복잡한 설정을 하다 보면은 커맨드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물론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 다음엔 어떤 명령어가 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헬프 커맨드를 또 이용하면 돼요. 제가 물음표를 입력한 순간, config 다음에는 터미널이라는 거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T를 친 거고, T를 시작하는 커맨드가 터미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탭 키를 치거나 아니면 탭 키를 안 치고 그냥 엔터를 쳐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exit 눌러도 되고요. 또 다른 명령으로 이 중간에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 커맨드는 한 라인에 하나씩만 입력을 해라. 마치려면 컨트롤 G를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컨트롤 G를 입력을 해도 되고, END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이 전역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터페이스
VLAN 뭐 이런 거를 아까 비디오에서 했는데 사실 이 장치는 VLAN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 라우터 장치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인터페이스까지 치고 나서 헬프 커맨드인 퀘스천 마크를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나요? 다이얼러, .11, 라디오,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기가빗.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이 라우터 2라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iOS가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iOS가 지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마이크든 웹캠이든 다 지원합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마이크나 비디오를 웹캠 하나를 연결하지 않으면 웹캠이나 마이크를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예요. 이 라우터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한정적이에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보고 싶다면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피지컬 모드에서 또는 컨피그 모드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 됩니다. 패스트 이더넷, 블루투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랩탑 2에 대한 인터페이스였고요. 라우터 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라우터 2를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콘솔 포트가 있고 저 위에 AUX인가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한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고 USB 인터페이스가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우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제가 지금 처리한 명령어는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 지금 잠깐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가빗 00과 기가빗 01, 그 다음에 VLAN 1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라우터 2라는 장치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명령어는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인터페이스만 확인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인터페이스하고 물음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인터페이스들은 이 라우터에 설치된 iOS가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종류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려면 기가빗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고 0/0 또는 0/1 이런 거를 입력을 해야 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0/0, 0/1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라우터에는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모듈들에 대한 이제 이름, 네이밍이 있고 어떤 모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듈 번호나 슬롯 번호,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제가 줌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크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G2 0/0 요건 요놈이 0/0에 해당되는 거고 요것은 0/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관한 한 요거를 같은 모듈의 같은 슬롯으로 보고 그 슬롯 내에 첫 번째 인터페이스, 두 번째 인터페이스, 그래서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0번, 두 번째 인터페이스에 1번을 할당한 경우입니다. 조금 더 다른 네이밍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라우터에 다른 모듈을 한번 좀 띄워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빈 슬롯입니다.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건 커버를 그냥 씌워놓은 것일 뿐이에요. 이 실제 장치에. 요 HWR
HWIC2T라는 것, 이 모듈에서 HWIC-2T라는 것을 클릭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모듈인지는 이 아랫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거는 HWIC2T라는 거는 두 개의 포트, 두 개의 시리얼 하이스피드 웬 인터페이스 카드를 가지는 그 모듈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생긴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게 시리얼 케이블 연결하는 포트가 두 개의 포트가 있는 모듈이에요. 또 다른 모듈을 클릭해 볼까요? HWIC4ESW 이거는 4개의 스위칭 포트를 가지고 있는 모듈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각 장비마다 이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 이 피지컬 탭 하단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뭐 과제를 하거나 패킷 트레이스 하거나 실습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장치를 실제 이 라우터에다가 제가 좀 장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돼요. 이걸 끌어다가 이 빈 슬롯에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냐면 cannot add a module when the power is on. 우리가 이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컴퓨팅 디바이스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어떤 장치를 슬롯에다 또는 모듈에다가 꼽거나 빼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 패킷 트레이서도 이와 같은 거를 또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를 꺼야 되겠는데 파워 스위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워 스위치를 한번 클릭하면 방금 이 녹색 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게 꺼지면서 파워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꺼진 상태에서 이 슬롯을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다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은 거를 쓰기가 뭐하니까 제가 두 번째 넣은 거는 다시 빼고요. HWIC2T라는 거를 여기다가 가져다 꽂겠습니다. 두 개 다 장착을 모듈에 빈 슬롯에 장착. 이거 빈 슬롯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놔두고요. 이제 다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랩탑에 터미널에 가면 지금 부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화면에. 요거는 랩탑 2의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우터 2에 접속한 화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팅이 쭉 되면서 쭉 이 장치에 대한 소개들이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초기 화면은 yes or no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 일단 no 하고 일단 프롬프트를 시작을 할게요. 이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터페이스 중에 Fast Ethernet 000, 001, 002, 003이라는 게 새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 라우터에 가보시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위칭 포트들은 전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서 다시 인터페이스가 어떤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했는지 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아까와는 달리 제가 방금 새로 장착한 모듈에 해당하는 Fast Ethernet 000, 001, 002, 003과 시리얼 010, 011이 새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아이폰을 가끔 해제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다가 이쪽을 모듈을 다시 꽂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가빗 이더넷 00과 01만을 보았지만 지금 추가로 패스트 이더넷과 시리얼 인터페이스 두 개가 생기면서 이들은 넘버링이 000, 001, 002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라우터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것이 스위칭 포트 중에 0번 모듈에 0번 슬롯에 포트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번호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리얼 포트의 경우에는 방금 010과 01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0번 모듈에 1번 슬롯에 0번 포트와 1번 포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번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1941이라는 라우터의 어떤 모듈에 어떤 빈 슬롯에 어떤 모듈을 장착을 했을 때 넘버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건데, 또 다른 장치나 또는 지금 이 라우터의 경우에도 그 위치를 시리얼을 여기다 꽂고 또다시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감으로써 이 번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지금 또 부팅이 되고 있네요. 이 부팅되는 게 좀 기다리기가 뭐하면은 패킷트레이스에서는 이 패스트 포워드 버튼이 있어요. 이 화면 좌측 하단에 보면 빨리 가기 화살표 2개가 있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 시뮬레이션 모드가 실시간 모드가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아까와는 달리 시리얼 인터페이스하고 패스트 유저 인터페이스만 보겠습니다. 시리얼이 아까는 010, 011이었는데 지금은 000, 001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패스트 이더넷도 아까는 000, 001이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슬롯 첫 번째 번호는 모듈 번호고요. 두 번째 번호는 슬롯 번호거든요. 이 슬롯 번호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모듈은 하나로 보고 이 모듈에서 슬롯을 이놈을 0번으로 보고 이놈을 1번으로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의 넘버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드하고 그 다음에 모드 간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아까 인터페이스 들어가려다가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스트웨어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추가로 이 모드까지 들어갔는데 이 모드가 무슨 모드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이고 좀 더 크게 봐서는 스페시픽 컨피규레이션 모드, 세부 설정 모드라는 거였습니다.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한 단계 더 들어와 있는 모드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설명드린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전 모드로 거꾸로 올라가기 위해서 EXIT라는 거를 치면 글로벌 모드로 돌아갈 것이고 또 여기서 EXIT 쳐서 또 특권 모드로 돌아가고 뭐 이럴 것이 아닙니까? 이거를 한 번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모드가 몇 개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 보안 설정 같은 거 하면은 세부 설정 모드를 상당히 깊게 들어가요. 4단계, 5단계, 뭐 6단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다시 원래의 특권 모드로 한 번에 빠지고 싶을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END나 컨트롤 C를 누르면은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모드 간 이동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세부 설정 모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 비디오 2.2.3 이건 아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모드의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과 그 컨트롤 G나 뭐 이런 엔드 커맨드 사용하는 방법도 방금 전에 다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내비게이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Enable, Disable, Configure Terminal, Exit, Control Z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커리큘럼의 2.2.5 페이지에 가면은 비디오가 나와 있어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보시는 몇 장의 앞쪽에 있는 비디오를 제가 본 이유는 제 뒤에는 훨씬 더 유용한 비디오가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보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시거나 교수님이 스스로 뭔가, 자가 학습을 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디오에서 학습한 내용을, syntax checker activity라는 게 있어요. 지금 2.2.7 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자가 학습하는 겁니다. 이 웹상에서. enable이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privileged access 모드에 들어가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enable을 그대로 쳐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disable을 입력해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가 나오고, 다시 privileged 모드로 들어가 보라. 이번에는 명령어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들어가 보라 했으니까 위에서 입력한 enable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엔 configure 터미널을 입력해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들어가 보라. 이러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쭉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면 신텍스 체커가 오류를 얘기하면서 다시 하라는 내용을 계속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의 이 CCNA 버전 7.0의 인터페이스가 유저 프렌들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향상됐다라고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비디오 학습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여기서 학습을 하고 뒤에 가면은 또 체크 유 언더스탠딩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서너 개의 문제를 섹션마다 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